네, 그제 있었던 문채위 현안 질의 이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문체부는 홍 감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4선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정몽규 회장은 다음 달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한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열악한 잔디 상태가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 잔디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국회 문체위 현안 질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접 네.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잖아요. 현장의 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좀 무거웠죠. 아무래도 뭐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를 들여다보고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좀 무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발언들을 하신 것들이 또 화제가 됐고 쓴소리도 하셨는데 뭐 국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어떤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게요. 뭐 현안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그 절차가 공정했느냐. 축구협회 정관이 있습니다. 그 정관에 이제 부합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였고요. 또 그걸 포함으로 해서 축구협회가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승부조작범들을 사면했다든지 아니면 크리스만 감독 선임했던 문제,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에 대한 문제, 그밖에 이런 행정에 대한 난맥상들을 좀 짚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논란이 큰 쟁점이었는데 네. 정몽규 회장은 이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면서 좀 실제로 문제로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주셨거든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지금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정말 다른 세상을 사시는 분들 같았어요. 저는 이게 특별히 어떤 논쟁거리일까 싶을 정도로 저는 이게 명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다 기본적으로 서류 제출을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서류 제출이 통과가 되면 면접을 보겠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 신입사원들을 뽑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고 집에 찾아가서 우리 회사에 입사하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면 밤 11시에 집 앞에 찾아가서 그러면 누구나 다 많이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고 한다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축구협회가 딱 그러지 않았습니까? 홍명보 감독 선임을 할 때. 모든 외국인 감독들에게는 서류 제출이나 자료 제출을 받았고 또 면접을 받습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에게는 그러지 않았죠. 어떤 자료도 받지 않았고 집 앞에 찾아가서 11시에 빵집에서 만나서 부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문제죠. 그리고 그런 걸 진행을 했던 이임생 이사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을 만약에 주어지려면 정관상 이사회가 인정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혜성 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그 자리가 비었고 그 위원장 자리를 대리하려면 축구협회 정관상 그걸 대리한다라고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이사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사회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임생 이사도 그런 권한이 없고 그다음에 홍명보 감독도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런 과정을 밟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럼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에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어떤 과정들이 다 동일하다고 전제를 하고 홍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이 선임이 됐다면 이 같은 문제는 없었을까요? 저는 결과적으로 홍명보 감독이기 때문에 뭐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외국인 감독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되는 과정은 공정해야 됩니다. 되는 과정은 또 합당해야 되겠죠. 축구협회는 큰 조직입니다.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 축구협회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아주 많은 선수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죠. 그런 큰 곳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규정이 있고 정관이 있습니다. 예. 그거에 맞춰서 갔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에 맞춰서 진행이 됐다면 어떤 감독이 왔어도 저는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임생 그 위원이 이제 위임을 받을 권한이 사실은 이제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위임 받은 이후에 박은호 감독이랑 홍명보 감독이 공동 1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박은호 감독이 됐다면 이것도 그럼 박은호 감독이 됐다면 이것도 그럼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네. 그 위임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들여다보면 예. 그 국감 현안 자리에서 문제가 됐던 그 11차라는 예. 그 11차냐 임시냐 뭐 예. 근데 사실 그렇게 호칭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11차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걸 위임을 했냐면 그 문서가 축구협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위원들은 이임생 이사에게 추진하라는 거를 위임한 겁니다. 선임을 위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거기 명확하게 텍스트로 나옵니다. 논의를 하고 논의한 결과를 공유해서 최종적으로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은호가 됐건 포엣이 됐건 홍명보 감독이 됐건 논의해 왔으면 전력강화위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이렇게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1순위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땅땅땅 해서 이사에 올려서 추임받으면 끝나는 거였습니다. 근데 위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임생 이사가 생각하는 것과 정강 위원들이 위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좀 달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실에 대한 입증의 문제 아닙니까? 예. 입증을 할 때는 생각을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죠. 11차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력위원들은 결정을 하는 걸 위임하지 않았어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문구로. 그리고 규정상 대한축구협회 정관이 있습니다. 정관에는 이임생 이사가 위원들에게 위임받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위원들이 위원장을 대리하라고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그건 이사회만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안 밟았다는 거죠. 생각을 물어봐서는 안 돼요. 규정을 이야기를 해야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뭐 홍명보 감독을 비롯해서 사실 누가 감독이 됐는지 여부보다는 그 선임 과정과 절차 자체에서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해주시고 계시는 건데 네. 자, 어제 그저께였죠. 이제 국감에서도 뭐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내년 1월에 있을 이제 그럼 회장 선거에 다시 연임을 도전하겠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4.3 연임에 대한 도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아마 본인이 결정하시겠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예. 저는 안 하는 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야 되는 건 지금 이미 이 문제는 걷잡을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습니다. 팬들을 넘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이제 몇 주 뒤면은 또 월드컵 예선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홍명보 감독에게도 상당한 타격이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 전체가 너무나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건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이 큰 돌덩어리를 자기가 품에 안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젊은 축구협회에서 일하는 실무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우리 뛰고 있는 선수들,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문제를 책임감 있게 안고 회장이 결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장 이제 우리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 이제 예선전을 이제 네. 치러야 하고 치르고 있는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일단 당장 10월 10일 또 10월 15일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분위기 같은 것들이요?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응원도 열심히 할 거고요. 예. 또 이기기를 좀 바라는데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명단 발표가 됩니다. 그쵸? 예. 네.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훈련하고 우리가 요르단, 이라크인데 이번에 그 요르단, 이라크는 우리 같은 조에 있는 팀들 중에 가장 강한 상대들입니다. 우리가 요르단 같은 경우는 지난 아시안컵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팀이죠. 우리가 예. 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원정을 가게 돼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라크도 굉장히 좀 강한 팀이죠.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어수선한 분위기여가지고 그때까지 이게 얼마나 분위기가 좀 수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요르단과 이라크 경기 앞뒤로 뭐가 있냐면 다음 주 수요일에 문체부에서 진행한 축구협회 감사에 예. 따른 중간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2일에는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축구협회. 그러면 그 앞뒤로 이 분위기는 선수들에게는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 이걸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어떤 회장의 어떤 결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습을 좀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이 1, 2차전에서 어쨌든 무승부를 거두고 또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네. 경기력에 대한 요인 중에 하나로 상암 잔디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앞서 네. 뭐 현안 질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손흥민 선수도 2차전이었죠. 팔레스타인전이 끝난 뒤에 잔디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선수들도 같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잔디 상황은 또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많이 속상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뭐 손흥민 선수의 코멘트도 나오지만 선수들이 뛰어야 되는 잔디가 좋지 않으면 당연히 좋은 플레이가 나오기 어렵죠. 기술에 팬들을 생각한다면 잔디 투자, 잔디에 대한 돈을 쓰는 걸 항상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서울에서 경기를 하지 않고 이제 용인으로까지 이제 이동을 해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에서 좀 강한 팀을 만나기 때문에 두 경기 모두 잘 해내야겠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당장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신 뭐 지적하신 사항들도 있지만 현실은 잘 해내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가장 먼저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이번에야말로 손흥민 선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전해 듣기로는 우리 선수들도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요? 현재 축구협회를 둘러싼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팀의 리더인 감독이 어쨌든 흔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럼 불안하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손흥민 선수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 주장이나 뛰면서 플레이로도 잘해야 되겠지만 선수들이 이번에 모였을 때 이런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흔들림을 정말 잘 잡아줘야 돼요. 우리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경기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선수들을 잘 다독여줘야 됩니다. 어려운 역할이네요. 근데 그걸 손흥민 선수만이 할 수 있겠죠. 실제 그렇다면 주변에서 선수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토로를 하는 상황입니까? 네, 제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갔을 때 이제 박주호 위원과 함께 앉았었는데 예. 쉬는 시간에 박주호 의원이 그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수들과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우리 선수들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자기도 일단 뭐 괜찮다 얘기는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는 선수들도 생각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죠. 핸드폰으로 뭐 다양한 거로 소식을 다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예, 지금 선수들은 그걸 지금 알고 있고 좀 불안해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네. 그리고 그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잘 좀 다독여주기를 바란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